박 대통령이 잠시 후 2시 반에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담화에서는 친박 중진 의원들이 건의한 명예퇴진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박 대통령의 입이 언제 열릴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그래도 빨리 글쎄요. 오늘 열린 것 지금 같습니다. 2시 반에 대국민 네. 담화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음. 관건은 그거죠.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가닥을 그렇죠. 잡느냐 아니면 탄핵을 받아들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 어제 친박 중진 핵심들이 이른바 이제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명예 있는 퇴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저께 전직 국회의장 그리고 전직 총리 이런 원로분들이 이제 그 제안하기를 어떤 질서 있는 퇴진 그리고 거국 내각 총리를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뭐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청와대 오늘 오전까지만의 분위기도 일단 뭐 질서 있는 퇴진 쪽은 예, 예. 아닐 거다 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나올 때 보니까 하야 발표는 아니고 아니다라고 또 예,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하야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입장 정리가 좀 됐을까요? 어제 이제 친박계도 얘기했고 이게 예. 뭐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빨리 입장 정리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좀 예상해 본다면 뭐 글쎄 어떻게 좀 입장 정리가 시점을- 뭐 오늘 어제 친박 중진이 재난 다음에 나오는 건 아니었겠죠. 뭐 지난 토요일 날 이미 그 190만의 촛불 민심을 받고 예. 그 이전에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난 11월 4일 날 대국민 담화 이후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예. 아마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해 왔을 겁니다, 아마. 아, 이게 이미 준비해 온 거에다가 그럴 겁니다, 아마. 좀 더 수정을 보완해서 단지 이제 그 변수가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제 질서 있는 퇴장 쪽으로 가느냐, 질서 있는 퇴각, 퇴진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탄핵이 만약에 의결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청와대가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오늘 뭐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 이른바 그 얘기는 네.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친박 중진들이 얘기한 바와 같이 탄핵이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대통령 본인에게도 그렇고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정 공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로운 퇴진이나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한 건데 네.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제 퇴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진 쪽은 야당도 사실은 대단히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퇴진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퇴진이라는 것은 뭐 국민 약속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대국민 약속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몇 번 어겼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관련된 부분, 네네. 뭐 청와대 입장 뭐 나름의 논리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어떤 퇴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퇴진 시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 언론들의 제안은 4월에 하야를 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이런 일정을 나름 제시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더 하야 시기를 늦춰서 발표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그렇죠.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또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러나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을 만약에 발표한다면 비박계가 탄핵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네. 탄핵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2시 반이니까 뭐 얼마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예측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예. 양쪽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여야 원로들이 어제 그 하야 시점을 그제 네. 그 4월로 잡은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4월에 하야를 발표하면은 2달 내에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 6월이 되는 거니까 지금 11월 말이지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뭐 나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대선 주자들이나 정당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탄핵안이 의결되면 일단 그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예. 황교안 현재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그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무총리가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책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을 선언하고 그리고 네. 이제 거국 내각 총리를 한다면 국회가 추천하는 국회가 합의하는 그러한 총리를 선출한다면 그것은 이제 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장점은 있는 거겠죠.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다. 스스로의 결단. 그거 예. 이외에는 뭐 어떻게 어떠한 변수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좀 진전된 메시지가 없어서 민심이 되려 역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지금 5차 촛불 집회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 민심을 좀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을까요? 글쎄 민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즉각 퇴진이죠. 예, 예. 민심 즉각 퇴진이에요. 질서 있는 퇴진도 아니에요, 사실. 예. 민심은. 그러나 뭐 그러니까 민심 보니까 그 아. 질서 있는이란 이 단어도 싫어하더라고요. 질서 있는 보니까. 퇴진이라기보다는 일단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당장 물러나시오라고 이제 주권자들이 위탁한 권력을 회수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나 즉각 퇴진은 뭐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선을 2달 내에 치러야 되는 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절충안이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의 문제예요. 결국은 질서 있는 퇴진을 발표하거나 그 밖에는 별로 지금 국민들에게 와닿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대국민 사과라는 건 별로 이미지의 의미가 없는 거고 사과도 2번이나 했고 말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뭐 반박이나 해명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여요.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이제 공범자로 적시한 부분, 피의자로 입건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역풍이 더 초래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궁금한 게 이제 어제 그 친박계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보셨죠? 예. 그 서청원, 최경환 두 친박 중진 뭐 최측근인데 이분들이 이제 질서 있는 퇴진으로 입장을 선회했죠. 청와대 그렇습니다. 측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청와대 측과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갑자기 이런 입장을 선회한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셨어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아마 사전 교감이 그렇게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뭐 근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황은. 만약에 사전 교감을 만약에 정말 질서 있는 퇴진하려면 사전 교감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 즉각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해서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 그저께 그 원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제 그렇죠. 그 서로 뭐 입을 맞추고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교감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 지금 뭐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것 같고요. 입장을 선회한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선회했느냐의 해석하셨어요? 문제거든요. 어차피 탄핵안이 의결되면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은 대단히 어렵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탄핵안이 의결되면은 친박의 핵심들은 아마 탄핵안에 찬성표를 안 던졌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미래를 가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새누리당이 같이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최근이라면 어제 그저께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 당의 해체 그리고 어떤 탈당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분당 사태 이러한 이제 나름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친박이건 비박이건 그래서 뭐 6인 중진 협의회도 있긴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탈당이라는 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친박이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는 뭐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그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 됐건 탄핵안 의결이 됐건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명예스러운 퇴진 그건 뭐 어떤 친박들의 표현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거는 명예로운 퇴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친박계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개헌 정국과 맞물리면서 뭔가 새롭게 여권 보수층이 새로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틈새 같은 걸 의식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그 새누리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고 개헌 정국에서 뭔가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이 된단 말이죠. 그 틈새 정치적 공간에서 무엇인가 노려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셈법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하고 잠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2시 반에도 연결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최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대기를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